3,500억 달러 압박 한복판, 평택 브리핑 중 미합참 수석 고문이 쓰나미 같은 흉통으로 붕괴됩니다. 119 골든루트, 카테실 44분, 그리고 한밤의 미확인 방문자. 문은 닫히고 기록만 남습니다. 그날 무엇이 그의 신념을 꺾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에드워드 하멜입니다. 미 합참 산하 해외 주둔 비용평가단 수석 고문이죠. 평생을 숫자로 전장을 관리해왔어요. 동맹이란 건 결국 비용과 효과의 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고 제 신념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 밖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회색빛이었죠. 팀원색과 함께 평택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서류 뭉치를 다시 펼쳤어요. 워싱턴이 요구한 3,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첫 장에 박혀 있었습니다. 불응시 단계적 철수 시나리오 검토 착수. 그 문장 아래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한국 측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조수석에 앉은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죠. 차창 밖으로 평택기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정돈된 부지, 깔끔하게 줄 맞춰선 건물들. 그 풍경은 질서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질서 뒤엔 늘 긴장이 숨어 있다는 걸요. 기지 정문을 지나자마자 한국군 장교 한 명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계급장은 대령이었고 악수는 단단했어요. 환영합니다. 브리핑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온도를 느꼈어요. 이건 환영이 아니라 경계였죠. 브리핑룸 문을 열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넓은 테이블 양쪽에 한국 측 실무진이 앉아 있었고 자료 더미가 정갈하게 쌓여 있었어요. 모두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국 정부는 이미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동맹은 장부가 아닌 신뢰라고요. 그 문장이 언론에 나간 뒤 워싱턴은 제게 평택기지 타당성 점검을 지시했어요. 숫자로 압박하고 절차로 흔들어 보라는 뜻이었죠.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첫 질문을 꺼냈어요. 주둔 유지비 항목별 세부 내역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 측 담당자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세단로 화면에 표가 떴어요. 시설 유지비, 인건비, 전력비, 용역비. 모든 항목이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고 증감률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훑으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어요. 철수 시 전력 공백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 질문에 방 안 공기가 한 번 멈췄습니다. 한국 측 대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전력 공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체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눈을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재배치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제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실무진이 답했어요. 재배치가 필요하다면 그건 귀국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비용을 논하기 전에 절차를 먼저 따를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절차를 먼저 따른다. 그 문장이 묘하게 귓가에 남았어요. 브리핑은 15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가슴 중앙이 갑자기 꽉 조이기 시작했죠. 처음엔 긴장 탓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달랐어요. 왼팔이 뻣뻣해지기 시작했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 물컵을 집으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제임스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에드워드,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무대 호출하십시오.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방 안이 급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무정의를 들었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차에 가까스로 숨을 쉬었죠. AED 대기. 환자 이동 준비. 그 짧은 지시가 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돈의 협박 앞에서도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도요. 태세와 절차와 침착함이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쓰나미였어요. 가슴 한가운데서 시작된 압박이 어깨를 타고 턱까지 올라왔죠. 왼팔은 이제 완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건 말이 아니라 신음이었어요. 에웨그. 한국 측 대령이 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힘있고 따뜻했습니다. 숨 쉬세요. 천천히. 구급대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시야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번져 보였죠. 제임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에드워드, 버티세요. 곧 도착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무대 요원 2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빨랐습니다. 한 명은 제 맥박을 재고 다른 한 명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죠. 파란색 장비였습니다. AED라고 적혀 있었어요. 환자 의식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흉통 호소 중입니다. 대화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움직이는 걸 지켜봤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습관이었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의무대 요원이 무정의를 들었습니다. 환자 60대 남성 급성 흉통, 의식 명료, 맥박 불규칙. 119 도착 즉시 인계 준비. 119. 그게 한국의 구급번호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숫자가 왜인지 안심이 됐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3명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맨 앞 사람이 제게 다가와 눈을 마주쳤죠. 안녕하세요. 119 구급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기계가 나왔어요. 선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죠. 심전도 촬영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차가운 패드가 가슴에 붙었습니다. 6개, 아니 12개였어요. 선들이 기계로 연결됐습니다. 빛 소리가 났고 화면에 뭔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죠. ST 분절 상승 확인, 스테미 의심. 그가 옆 대원에게 말했습니다. 스테미. 그 단어는 처음 들었지만 심상치 않다는 건 알았어요. 구급대원이 다시 무정의를 들었습니다. 권역 심혈관 센터로 직행합니다. 프리알림 전송 준비. 프리알림. 사전 통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병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들것이 펼쳐졌습니다. 3명이 동시에 저를 들어 올렸어요. 움직임은 부드러웠습니다. 흔들림이 거의 없었죠.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려 있었어요. 차 안으로 들어가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밖은 혼란이었지만 안은 질서였어요. 모니터가 켜졌고 장비들이 빛을 냈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죠. 따끔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산소 투여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졌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일렬로 박혀 있었어요. 그 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스피린 300mg 투여합니다. 구급대원이 제 입에 알약을 넣어줬습니다. 씹으라고 했어요. 저는 씹었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니트로글리세린 설화 투여 준비. 또 다른 약이었습니다. 혀 밑에 넣으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알약이 혀 밑으로 들어갔고 녹기 시작했죠. 묘한 얼얼함이 느껴졌습니다.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구급대원이 화면을 봤습니다. 맥박 안정. 산소 포화도 98. 좋습니다. 그의 말투엔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저도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차 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호 연동 확인. 가변차로 진입합니다. 운전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차가 멈추지 않는다는 건 알았습니다. 신호등이 보였지만 우리는 지나갔죠. 길이 열렸습니다. 구급대원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두드리며 뭔가 입력했어요. 프리알림 전송 완료. 병원 카테터실 대기 중입니다. 카테테어실. 그게 뭔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구급대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시간을 치료한다고. 도착하기 전에 이미 치료가 시작됐다고요.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병원 입구가 보였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멈췄죠. 문이 열렸습니다. 환자 인계합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들것이 차에서 빠져나갔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회색빛이었지만 밝았어요. 그리고 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안은 전쟁터였습니다. 아니, 전쟁터보다 더 정확했어요. 사람들이 뛰었지만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오갔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죠. 저는 들것에 누운 차의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일렬로 지나갔어요. 스테미 환자 도착. 카테터실 직행합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들것이 복도를 가로질렀죠. 모퉁이를 돌 때 속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눈을 들어 주변을 봤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천장에 큰 기계가 매달려 있었고 모니터가 여러 개 벽에 붙어 있었죠. 사람들이 파란 가운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환자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구령과 함께 제 몸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들것에서 침대로 옮겨졌어요. 침대는 딱딱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제 다리를 잡았고 누군가 제 팔을 잡았죠.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한 남자가 제 옆에 섰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어요.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제 눈을 봤죠. 저는 윤서진 교수입니다. 심혈관 중재 시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지금 선생님 심장 혈관 두 군데가 막혀 있습니다. 먼저 급한 곳부터 뚫겠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두 군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윤서진 교수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장갑을 씌워줬습니다. 파란색이었죠. 그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가이드와이어 준비. 누군가 가느다란 선을 건넸습니다. 은빛이었어요. 윤서진 교수가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제 오른쪽 팔을 봤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차가운 천이 팔목을 덮었죠. 국소 마취 들어갑니다. 따끔한 느낌이 왔습니다. 하지만 통증보다 시원했어요.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 교수의 손이 움직였죠. 저는 느낄 수 없었지만 그가 뭔가 넣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니터에 검은 화면이 떴습니다. 하얀 선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구불구불한 선이었습니다. 혈관이었죠. 저는 그걸 봤습니다. 선 중간에 끊긴 부분이 보였어요. 막힌 지점 확인. 와이어 진입합니다. 윤서진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화면 속 가느다란 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 천천히 조심스럽게 끊긴 부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아니 참으려고 했지만 마스크가 계속 산소를 밀어 넣었습니다. 선이 막힌 곳을 지나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윤서진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과 완료. 풍선 준비. 또 다른 도구가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뭔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작은 풍선이었습니다. 막힌 곳을 밀어내고 있었죠. 저는 가슴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증이 조금 줄었어요. 첫 번째 확장 완료. 스텐트 삽입합니다. 스텐트? 그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혈관을 받쳐주는 그물 같은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그물이 펼쳐졌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막혔던 곳이 열렸죠. 혈류 재개 확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화면 속 혈관에 검은 액체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혈류였습니다. 살아난 거죠. 저는 그걸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윤서진 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첫 번째 끝났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두 번째 지점 이동합니다. 같은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가이드와이어, 풍선, 스텐트. 하지만 이번엔 더 빨랐어요.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봤죠. 시계를 봤습니다. 벽에 걸린 둥근 시계였어요. 긴 바늘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텐트 삽입 완료. 혈류 정상. 윤서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도구를 내려놓았어요. 장갑을 벗었습니다. 간호사가 기록지를 들고 다가왔죠. 도어2 리퍼퓨전 44분. 그녀가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봤어요. 44분.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와서 혈관이 다시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45분이 기준이라고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았어요. 윤서진 교수가 다시 제 옆에 섰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그 두 단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윤서진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천천히 쉬세요. 중환자실로 모시겠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테터실 문이 열렸어요. 복도가 다시 보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느렸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표준과 속도와 역할 분담으로 사람을 살린다고. 보여주기가 아니라 매뉴얼이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매뉴얼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하지 않았어요. 기계 소리가 끊임없이 났습니다. 비비 소리, 윙 소리,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 하지만 그 소리들이 오히려 안정감을 줬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흰색 타일이 규칙적으로 박혀 있었어요. 가슴은 여전히 묵직했지만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왼팔도 감각이 돌아왔죠? 손가락을 움직여 봤어요.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이름표에 김혜솔 수간호사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안정적이에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말랐습니다. 김혜솔 수간호사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물컵을 들고 왔어요. 물 조금 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빨대가 입에 닿았습니다. 저는 조금 마셨어요. 시원했습니다. 목이 풀렸죠.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김혜솔 수간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괜찮으시면 조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녀가 침대 옆 버튼을 가리켰습니다. 빨간색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나갔고 문이 닫혔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이 떠올랐어요. 제임스는 어디 있을까? 팀은 어떻게 됐을까? 평택기지 브리핑은요. 핸드폰을 찾으려 했습니다. 없었어요. 옷도 갈아입혀진 상태였습니다. 환자복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제임스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안도가 가득했어요. 에드워드, 괜찮으십니까?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살았습니다. 제임스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핸드폰이랑 지갑 여기 있습니다. 옷은 세탁 맡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가 말을 이었어요. 워싱턴에서 연락 왔습니다. 로웰 대령이 직접 전화했어요. 로웰 대령, 평택기지 연락장교였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라던가요? 제임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즉시 독일기지 의료센터로 이송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독일. 여기서 얼마나 먼데요?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 상태가 이송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서진 교수였어요. 그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제임스를 봤죠. 방금 복도에서 통화하시던 분 맞습니까? 제임스가 일어섰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만. 윤서진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지하는 손짓이었어요. 여긴 환자의 시간입니다. 이송은 의학적 필요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환자는 이송 불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제임스가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윤서진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최소 3일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비행은 일주일 뒤에나 고려할 수 있어요. 그것도 상태를 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윤서진 교수가 제임스를 다시 봤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제임스가 대답했습니다. 동료입니다. 윤서진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환자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외부 압박은 받지 않습니다. 그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제임스가 저를 봤습니다. 에드워드.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이 맞습니다. 여긴 제 시간이에요.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앉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제임스는 호텔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중환자실 불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모니터 빛은 계속 밝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혜솔 수간호사였어요. 그녀가 들어와 제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밤에는 저희가 가족입니다. 편히 주무세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어요. 어색한 미소였습니다. 영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안부 확인차 들렀습니다. 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불이 켜졌어요. 김혜솔 수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영사관, 김해솔 수간호사가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신원 확인 안 되셨고요. QR코드 제출도 안 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나가시지 않으면 보안팀 호출하겠습니다. 남자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갔어요.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김해솔 수간호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보안요원이 들어왔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CCTV 확인하고 출입 기록 남겨주세요. 보안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갔어요. 김해솔 수간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이 뭔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병원은 저를 지키고 있다고요. 김해솔 수간호사가 제 이불을 다시 덮어줬습니다. 이제 문 앞에 보안요원 배치할게요. 푹 주무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잠들었어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중환자실에도 아침은 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가슴의 묵직함도 많이 줄었죠. 김해솔 수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트레이를 들고 있었어요. 약이었습니다. 아침 약입니다. 물과 함께 드세요.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가 자동으로 올라갔어요. 등바디가 세워졌죠. 김해솔 수간호사가 약을 건넸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알약 4개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해솔 수간호사가 설명했어요. 혈전 방지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그리고 위장약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알약이 목을 넘어갔습니다. 김해솔 수간호사가 빈 컵을 받아갔죠. 오늘 오전에 회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김해솔 수간호사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그 남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간호사였어요.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였죠. 그녀가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주사기가 놓여 있었어요. 추가 투약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침 약은 방금 먹었는데요. 무슨 약인가요? 그녀가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진통제입니다. 처방에 있어요. 저는 팔을 내밀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간호사는 처음 봤습니다. 이름표도 확인이 잘 안 됐죠. 저는 물었습니다. 처방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당황했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지금 급한데요. 교수님이 지시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방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녀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김해솔 수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그녀가 낯선 간호사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김해솔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낯선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추가 투약 왔습니다. 김해솔 수간호사가 트레이를 봤습니다. 주사기를 집어들었어요. 액체를 빛에 비춰봤습니다. 약색이 다른데요. 처방 확인하셨어요? 낯선 간호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약국에서 김해솔 수간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지하는 손짓이었어요. 잠깐만요. 전산 확인하겠습니다. 그녀가 벽에 걸린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했어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처방 없는데요. 누가 지시했다고요? 낯선 간호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솔 수간호사가 버튼을 눌렀어요. 보안팀 즉시 오세요. 중환자실 사무실입니다. 낯선 간호사가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도망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며 보안요원이 들어왔습니다. 박도현 보안팀장이었어요. 그는 낯선 간호사를 막아섰죠.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박도현 팀장이 말했습니다. 낯선 간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오해입니다. 저는 박도현 팀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배지 주세요. 낯선 간호사가 배지를 건넸습니다. 박도현 팀장이 스캐너로 찍었어요.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죠. 등록 안 된 배지네요. 같이 가시죠. 낯선 간호사가 끌려나갔습니다. 김해솔 수간호사가 주사기를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조심스럽게 봉했습니다. 검사 맡기겠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이 안 났어요. 김해솔 수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박도현 팀장이 다시 왔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교수도 함께 왔죠.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도현 팀장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 동선 지도가 떴어요. 빨간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제 택배 차량으로 지하 반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과했고요.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사진이었어요.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시각은 오전 8시 20분. 또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복도 CCTV였어요. 복도를 지나 이 병실 앞까지 왔습니다. 총 이동 시간 12분.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낯선 간호사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박도현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의심 약물은 고용량 진정제로 확인됐습니다. 투여시 의식 저하가 급격히 일어나요. 윤서진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의식이 떨어지면 의학적 이송 명분이 생기죠. 그게 목적이었을 겁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박도현 팀장이 화면을 껐습니다. 경찰에 이미 보고했고 기지 보안과도 공유했습니다. 3자 보고서로 묶였어요. 윤서진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이제 병실 앞에 보안요원이 24시간 상주합니다. 면회도 사전 승인제로 바뀌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서진 교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여긴 환자를 지키는 곳입니다.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환자를 지킨다고. 기록이 윤리라고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요원이 서 있는 소리였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눈을 감았죠. 이번엔 깊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중환자실은 어두웠지만 고요하지 않았어요. 기계음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깨어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김혜솔 수간호사였어요. 그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걸었죠.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주무세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이 안 옵니다. 김혜솔 수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숫자들을 하나씩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치는 안정적이에요. 마음이 불편하신 거군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혜솔 수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여기선 저희가 가족입니다. 밤에도 계속 지켜볼게요. 편히 쉬세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김혜솔 수간호사가 이불을 정리해줬습니다. 그녀가 나가며 불을 더 어둡게 조절했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이번엔 악몽이 없었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쏟아졌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한결 나아진 느낌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진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레지던트 2명이 따라왔어요. 회진이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윤서진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잤습니다. 윤서진 교수가 차트를 봤습니다. 태블릿을 넘기며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심전도 안정적이고 혈액 수치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회복 단계 들어갑니다. 그가 레지던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지던트가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A4 용지였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서진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퇴실 타임라인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정리돼 있어요. 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날짜별로 칸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호흡 운동과 하지 펌프, 내일은 복도 30m 걷기, 모레는 50m. 투약 시간도 적혀 있었고 검사 일정도 표시되어 있었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윤서진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불안을 줄이려면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환자분도 저희도 같은 지도를 보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다는 게 위안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물리치료사가 올 겁니다.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할 거예요. 윤서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가 나갔고 레지던트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물리치료사 정민우라고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재활 도와드릴 정민우입니다. 그가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에드워드입니다. 정민우 치료사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오늘은 호흡 운동부터 할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작은 기구를 꺼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튜브였어요. 공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입으로 불면 공이 올라갑니다.
천천히 깊게 숨 쉬는 연습이에요. 저는 기구를 받았습니다. 입에 대고 불었어요. 공이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정민우 치료사가 격려했어요. 좋아요. 다시 해보세요. 더 천천히요.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공이 더 높이 올라갔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잘하셨어요. 하루에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정민우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다음 동작을 보여줬어요. 이제 다리 운동입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저는 이불을 걷었습니다. 발목을 움직였어요. 뻣뻣했지만 움직였습니다. 10번씩 3세트 하시면 돼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정민우 치료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제 이름이 떴어요. 그가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 운동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해볼게요.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다리 운동을 계속했어요. 10번, 20번. 땀이 났지만 뿌듯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김혜솔 수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복도 걷기 해봅시다. 저는 긴장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걸을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김혜솔 수간호사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다리를 내렸어요. 바닥에 발이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곧 괜찮아졌습니다. 김혜솔 수간호사가 제 허리를 받쳐줬죠. 좋아요. 한 발씩 내디뎌 보세요. 저는 발을 떼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문까지 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김혜솔 수간호사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팔을 잡고 있었죠. 30m입니다. 저기 창문까지만 가면 돼요. 저는 창문을 봤습니다. 멀었어요. 하지만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숨이 찼습니다. 땀이 났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창틀을 잡았어요. 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해냈습니다. 김혜솔 수간호사가 태블릿을 봤습니다. 심박수 110. 괜찮아요. 천천히 돌아갑시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저는 A4 용지를 다시 봤습니다. 오늘 칸에 체크 표시를 했어요. 내일은 50m, 모레는 100m.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한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절차를 갖고 있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기술의 끝이 아니었어요. 인간다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표준이 공평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화장실까지 갈 수 있었어요. 느렸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수염이 자랐고 얼굴은 여위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와 앉았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제임스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들어왔죠. 얼굴이 딱딱했습니다. 에드워드, 소개하겠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나오신 재정 담당 카터 씨입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터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죠. 하멜 씨 치료비 문제를 논의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직 퇴원도 안 했는데요. 카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절차상 보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응급처치는 인정되지만 입원 연장은 별도 승인이 필요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 심장이 문제인지 서류가 문제인지 헷갈렸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이름표에 환자 코디네이터 이수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실례합니다. 대화 중이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수정 코디네이터가 카터를 봤습니다. 카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험 승인 문제를 얘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수정 코디네이터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터치했어요. 응급의료법 저 죄 따라 응급 환자는 우선 치료가 원칙입니다. 비용은 사후 정산이고요. 그녀가 화면을 카터에게 보여줬습니다. 법조문이 떠 있었어요. 보험 승인과 무관하게 의학적 필요에 따라 치료가 지속됩니다. 퇴원 가능 판단은 담당 교수님 권한이고요. 카터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그럼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수정 코디네이터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병원이 치료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비용은 퇴원 후 투명하게 청구돼요. 항목별로 다 나갑니다. 카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닫았어요. 알겠습니다. 명세서 나오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그가 나갔습니다. 제임스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임스도 나갔습니다. 이수정 코디네이터가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놀라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선 치료가 먼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현재까지 비용 내역입니다. 확인하시겠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표가 떠 있었어요. 구급차 이송비, 응급실 처치비, 카테터 시술비, 입원비, 항목이 하나하나 나열돼 있었습니다. 금액도 적혀 있었고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어요. 미국이었다면 10배는 나왔을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정 코디네이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입니다. 외국인도 응급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저는 항목을 다시 봤습니다. 과잉이 없었어요. 불필요한 검사도 없었고 중복된 처치도 없었습니다. 명확하고 단순했죠. 투명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수정 코디네이터가 미소 지었어요. 투명해야 신뢰가 생깁니다. 그녀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워싱턴이 모르는 진짜 비용. 그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골든타임을 잃는 대가였죠. 오후가 됐습니다. 윤서진 교수가 회진을 왔어요.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중환자실은 이제 안 필요해요. 저는 기뻤습니다. 일반 병실. 그건 회복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언제 퇴원할 수 있습니까? 윤서진 교수가 생각했습니다. 이틀 더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상태 좋으면 나흘 뒤쯤 가능할 거예요. 나흘. 저는 계산했습니다. 그럼 일주일 입원이었어요. 미국 같았으면 이 주는 걸렸을 겁니다. 빠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윤서진 교수가 웃었어요. 빠른 게 아니라 적절한 겁니다. 필요 이상 입원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먼저 살리고 그 다음 계산한다. 그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한국식 공공성이라고.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라고요. 제임스가 다시 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로엘 대령이 보낸 겁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뜯어봤어요. 편지였습니다. 짧았죠. 조속한 회복을 빕니다. 복귀 일정은 본인 판단에 맡깁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본인 판단. 그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워싱턴도 물러선 겁니다. 이 병원의 원칙 앞에서요. 답장 쓰시겠어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제임스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세었어요. 숫자는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었죠.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규칙적이고 힘차게. 그 박동을 느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맥을 먼저 살린다고. 장부는 그 다음이라고요.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이틀이 지났어요.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신발을 신었어요. 운동화였습니다. 제임스가 가져다 준 거였죠. 오늘은 복도 50m 걷기입니다. 정민우 치료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혼자 설 수 있었어요.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정민우 치료사가 옆에서 걸었죠. 호흡은 편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럼 복도 끝에 창문이 보였어요. 큰 창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향해 걸었죠. 한 걸음, 두 걸음.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떨리지 않았어요. 창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창틀을 잡았어요. 밖을 봤습니다. 병원 앞 정원이 보였어요. 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벤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죠.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정민우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댔어요. 햇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거의 다 회복하셨어요. 내일 퇴원 가능할 겁니다. 정민우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퇴원. 그 단어가 실감났습니다.
돌아갑시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창밖을 봤죠. 모니터는 이제 떼어낸 상태였습니다. 선도 없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윤서진 교수가 마지막 회진을 왔어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퇴원 가능합니다. 처방전이랑 주의사항 드릴게요. 그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 읽었어요. 약 이름, 복용시간, 식이요법, 운동지침 모두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 외래 진료 오셔야 합니다. 그때 심전도랑 혈액검사 다시 할게요. 윤서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뒤에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서진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현지 병원에서 검사받고 결과만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소견 드리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정치는 문 밖에 있었습니다. 이 안은 치료와 회복뿐이었어요. 윤서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정치는 문 밖에, 환자는 문 안에. 그게 이 병원의 원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윤서진 교수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죠. 건강하십시오.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임스가 사흘 전에 가져다 준 거였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비공개 평가서 초안이었어요. 커서가 깜빡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응급의료는 속도, 표준, 품위의 합이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잠시 멈췄어요. 더 쓸 말이 많았습니다. 구급대의 골든루트, 카테터실의 정확한 시술, 중환자실의 순환 케어, 보안팀의 데이터 추적, 투명한 비용 체계. 모두 적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손을 키보드에서 뗐어요. 더 쓰지 않았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했어요. 나머지는 제 가슴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저장됐어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여기까지였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50m 끝에 있던 그 창가였어요.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햇빛을 받으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깊게, 천천히.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저귀는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죠. 문이 열렸습니다. 김혜솔 수간호사였어요. 그녀가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입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침대로 갔어요. 트레이를 받았습니다. 밥, 국, 반찬 3가지. 단순했지만 정갈했어요. 내일 아침 9시에 퇴원 수속하시면 됩니다. 김혜솔 수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잘 지냈습니다. 김혜솔 수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약 꼭 드시고요. 그녀가 나갔습니다. 저는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한 숟가락씩. 맛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나갑니다. 이 병원을 떠나요. 평택으로 돌아갈지 워싱턴으로 갈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든 저는 이곳에서 배운 걸 기억할 겁니다. K의료. 그건 한 번의 기적이 아니었어요. 매일 같은 품질로 반복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먼저 세는 나라, 시간을 치료하는 나라, 기록으로 환자를 지키는 나라.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았죠.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동맹은 장부가 아니라 신뢰라고. 한국이 처음부터 옳았다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깊이 잠들었어요. 꿈은 없었습니다. 편안했죠.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얼굴을 비췄을 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어요.